안녕하세요. 차트의 쭈입니다. 반갑습니다. 유후, 반갑습니다. 요즘 난리죠? 난리입니다. 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 또한 항상 나갈 때는 마스크를 끼고 돌아와서는 손을 씻고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힘을 모아서 잘 헤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어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해볼 거예요. 그쵸? 빠밤. 네, 캔들 패턴 오랜만이죠. 캔들 패턴 오랜만입니다. 뭐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고 있죠. 제 영상 초반에 보면 캔들 패턴 여러 개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요청에 의해서 이제 캔들 패턴을 말씀드렸고, 자, 오늘은 도지 캔들 할 거예요. 도지 캔들. 자, 그럼 보실까요? 자, 도지 캔들입니다. 도지 캔들. 도지 캔들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도지 캔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몸통이 작아요. 이렇게 작은 애들도 있고, 아예 몸통이 없다시피 하는 애들도 있죠. 없다시피 하는 애들도 있고, 지금 위에 이렇게 두 가지 종류는 꼬리가 좀 비교적 작은 애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 아래 두 개는 꼬리가 비교적 큰 친구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꼬리가 길긴 긴데, 이 경우에는 윗꼬리가 좀 길죠. 윗꼬리가 긴 경우도 있고, 뭐 양봉으로 표시되긴 했는데, 긴 윗꼬리 도지죠. 음봉인 경우도 있습니다. 음봉인 경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긴 아랫꼬리 양봉인 경우도 있죠. 양봉인 경우도 있어요. 양봉인 경우도 있고, 이게 도지다 보니까 완벽한 도지가 나온 경우도 있죠. 말 그대로 여기 캔들 특징 보면, 도지 캔들은 뭐라고요? 매수세하고 매도세가 치열하게 싸워서 가격 결정을 짓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됐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매수세 매도세 지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캔들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이 도지 캔들이 여기저기 엄청 많이 나옵니다. 아무 데서나 해석할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해석이 될 만한 데가 있죠. 자, 아무튼 매수세 매도세 지들도 어쩌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섣불리 진입을 해서는 안 된다. 얘는, 이 도지 캔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거, 이게 만약에 음봉이죠. 음봉인데 아랫꼬리가 거의 없어. 이런 경우면 얘가 하락 캔들인데 힘이 없는 하락 캔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캔들은 뭐 양봉으로 이렇게 조정을 줘야 되는 게 정상인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 얘는 이 하락 캔들만 보고 매수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매수를, 이게 만약에 상승을 하다가 어떤 파동반으로 나왔다, 그럼 매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얘 조건은 양봉을 조정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양봉 조정을 주지 않으면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자, 이렇게 이거 하나만으로도 매수나 매도를 할 수 있는 캔들이 이제 우리가 매수 신호, 매도 신호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 도지 캔들은 매수 신호, 매도 신호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캔들 자체만으로는. 그래서 저희 개인적으로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보조 캔들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왜? 이전에 어떤 흐름에 따라서 매수가 되기도 하고 매도가 되기도 하고, 물론 이 힘이 없는 하락 캔들 같은 경우는 하락 캔들임에도 불구하고 음봉임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하기도 하죠. 근데 얘는 일단 신호가 아니에요. 신호가 이거 하나만으로도 신호가 돼서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거하고 보조를 하거나
아주 극히 드물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극히 드물다라는 건 하락을 쭉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작은 캔들 오늘은 여전히 간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완벽한 도지가 나오더라. 그러면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 캔들도 장대 음봉일 가능성이 높고요. 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상승 조정 주더라도 재하락한다. 이렇게 이럴 가능성은 좀 있긴 한데 이건 되게 굉장히 확률이 낮아요. 이렇게 나오는 차트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만약에 이런 차트를 만난다라고 하면 이거 단독 하나만으로 매도가 가능해요. 물론 중간에 여기서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도 여전히 작은 캔들 조금만 간다라고 하면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뭐 손절 이런 데 주고 예, 여전히 버텨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게 아니라 여전히 작은 캔들 너무 많이 간다 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간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도 거의 드물죠. 그러면 얘는 내려가는 척 했다가도 재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매도를 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했거나 또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빠지지 않더라, 여전히 계속 가고 있더라, 그럼 적당한 선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런 데서 빠져나오면 좋겠죠. 그걸 모른다 치더라도 이게 너무 장시간 가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락세. 네, 하락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상승을 하다가도 작은 캔들은 옆으로 간다라는 건 하락을 하다가도 재상승을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전 어떤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하락세도 마찬가지예요 라고 해서 설명 한번 들은 적 있죠. 너무 장시간 가면 재하락을 한 척 하다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그 맥락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도지 캔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시간을 너무 많이 끌면 안 된다. 일단은 빠져야 된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근데 이게 확률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죠. 아마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봤을 때 한 번 내지 많으면 3차례 정도 이런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외에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만큼 만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교과서적인 얘기고, 자, 아무튼 이 도지 캔들은 어떻더라고요? 매수세 매도세 지들도 어떻게 할 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진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형태적으로 양봉팽이나 또는 음봉팽이 캔들보다 몸통이 작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가격이 거기에서 거기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양봉팽이다라고 하면 제가 한 요 정도 사이즈를 그리죠. 이거에 빗대서 그린다고 치면 음봉팽이도 같은데 예, 몸통은 어쨌든 좀 작아야 된다. 거의 몸통이 없거나 이런 것도 있죠. 거의 완벽한 도지죠. 이런 경우 예,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자, 그래서 도지 캔들은 캔들 특성상 단독으로 매수나 매도는 금물이다. 아까처럼 교과서적인 흐름이 아닌 이상은 매수나 매도는 절대 단독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죠.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사실 거의 모든 캔들이 단독으로 진입하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죠. 당연히 더 많습니다. 하지만 도지 캔들은 절대로, 제가 절대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이렇게 절대로 2번씩 막 강조를 하고 있죠. 하지 마세요. 모르시면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진입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전의 흐름과 조합을 해서 진입을 해야 하고, 아까 같은 경우 말씀드리는 거죠. 내려고 있다가 옆으로 기고 있어. 어줍지 않은 자리에서 도지가 나왔다? 그러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또는 큰 음봉으로 내릴 가능성이 높죠. 왜? 이전의 흐름이 하락세였고 작은 캔들고 간다는 건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가겠다는 소리고, 그것도 모질라서 도지 캔들까지 났다? 그러면 더 빠져야 되는 게 정상이다. 조정을 주더라도 더 재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상승 캔들이나 하락 캔들과의 조합, 그러니까 상승 캔들이 나오거나 또는 하락 캔들이 나왔을 때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이 장대 음봉일 수도 있고요. 장대 음봉도 괜찮고요. 거기에다가 도지까지 나오더라. 도지. 이게 뭐 긴 윗꼬리 도지가 될 수도 있고 긴 아랫꼬리 도지가 될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어쨌든 거의 완벽한 도지가 나오더라. 그러면 여전히 재하락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상승 캔들이나 하락 캔들을 꼭 상승 캔들이나 하락 캔들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매수 신호나 매도 신호로 나온다고 하면 이런 애하고 조합을 해서 매수나 매도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한 도지 캔들은 어떠냐면 매수세나 매도세 전환을 야기시키기도 하므로 아주 중요한 변곡점 역할을 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거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락을 하다가 충분히 저점을 돌파하고 소파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자리에서 특히 이런 자리에서 여기를 확대한다고 치면 음봉이 나왔어요. 음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면 도지 캔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이거 긴 윗꼬리 도지도 상관없고 아랫꼬리도 상관없어요. 근데 하락세 입장에서는 아랫꼬리 도지 그림도 좀 더 유리하겠죠. 그런 상태에서 상승 캔들 같은 게 나와준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경우는 여기를 이제 확대한 게 이거니까 그러면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어딘가에 뭐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죠. 이런 경우. 이게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으로 제일 가장 이쁘게 올라가는 모습이긴 한데 이랬을 때 이 도지캔들이 변곡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변곡점일 가능성이 높다. 이 도지캔들을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해서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이러면 좀 위험하죠. 하락 캔들 다음에 사실 도지 캔들이 나오면 그 다음 캔들은 음봉이어야 돼요. 예, 뭐 장대 음봉이 됐던 아니면 하락 캔들이 다시 나오던 그쵸, 큰 캔들이 나와줘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걸 이겨내고 양봉이 나왔다라는 건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아무 데서나 나온다 되는 게 아니고 보통 이렇게 나오려면 이런 데서는 이제 전저점 돌파하고 나오고 이런 경우가 가장 좋겠죠. 가장 좋습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 변곡점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 말은 이런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샛별령이죠. 전엽별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자리에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자리에서 전엽별령이 나올 수 있는데 전엽별령은 말 그대로 양봉이 나오고 뭐 이제 아랫꼬리 양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랫꼬리 양봉상 이런 데 나오면 사실은 상승을 좀 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아랫꼬리 양봉편 제가 영상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런 자리에서 긴 윗꼬리 뭐 완벽한 도지 아니면 조금 더 있는 도지 음봉 도지 같은 게 나왔다. 그러면 여전히 도지 이거하고 이제 합쳐봤을 때는 그 다음은 양봉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음봉 하락 캔들 같은 게 나왔다. 이러면 조정을 주더라도 재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그게 바로 이제 이렇게 그림을 제가 그릴 수밖에 없는 예. 흐름이 계속 연결돼서 읽혀지고 거의 그렇죠.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읽기엔 좀 답답한 경우도 있는데 그거 모른다 치더라도 제로섬이나 이런 것들을 대입하다 보면 그 다음 큰 흐름은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가 예상 시나리오가 나와지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시나리오에 맞게 뭐 캔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진입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캔들은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왜 얘기를 하고 있느냐.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1번이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시나리오가 나와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큰 흐름을 읽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제로섬도 알아야 돼요. 제로섬도 알아야 되고 이 제로섬도 알아야 되는 상황에 그다음 또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당연히 대파동을 알아야 되죠. 대파동. 네, 큰 흐름이니까. 그 다음에 뭐 중간에 뭐 이제 큰 흐름 말고 그 다음 읽을 만한 게 뭐가 있냐면 파동이 필요한데 거기서 필요한 파동은 중파동 또는 소파동이 필요하죠. 그래야지 조금 더 이제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흐름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흐름을 읽었다고 해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사실은 중파동하고 소파동만 알아도 진입은 가능하긴 해요. 하지만 내가 좀 더 진입 타이밍을
확실하게 잡고 싶다라고 하면 신호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캔들이 있는 거죠, 캔들. 물론 이 이전에 얘기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중파동, 소파동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타이밍 같은 게 나오기도 해요. 타이밍. 이 타이밍 때문에 놓쳤으니까 일단 매수가 가능해지고 그럼으로 해서 시나리오가 바뀌게 되기도 하고, 그럼 그 시나리오 위에서 뭐 이런 거죠. 올라다 내렸다 올라다 저점을, 이 파동의 저점을 돌파하고 깨고 나서도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여기 특별한 신호가 없어도 대략적으로 올라올 때 매수해도 돼요. 이런 자리 이제 예약 매수를 걸어 놓겠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만약에 샛별령 같은 게 나와줬더라, 그럼 더 신뢰성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에서 조금 더 빨리 매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청산은 어디서 하느냐? 이런 데를 정고점을, 여기 뭐 소파동이니까 정고점이라고 보기 힘들고 어딘가에서 또 정고점을 만들었겠죠. 이런 데 정고점에서 청산을 돌파하고 청산을 한다든지, 돌파하기 직전에 원래는 돌파를 해야 되는데 흐름이 흐트러져서 이런 데서 청산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읽을 때 캔들 신호를 보면 여기서 어떤 어줍지 않은 캔들 같은 거 나왔다, 매수 신호로서 힘이 약하다 라고 판단이 되면 굳이 이 정고점 돌파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죠. 못 가고 후조적 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세심하게 우리가 캔들 패턴, 이런 신호들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타이밍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 큰 흐름만 읽을 줄 안다고 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큰 흐름을 읽을 수 있다는 건 사실은 기본적으로 시나리오가 나온다는 소리인데, 이게 나온다는 소리는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갈지 우리가 예상 시나리오를 한번 써볼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세심하게 진입할 수도 있는 거고, 세심하게 진입을 한 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나리오로 움직이지 않았을 때 그 다음 대응 시나리오를 끄집어낼 수 있는 거고, 내가 매매하기에 어떤 방향으로 가도 흔들림이 없다라는 건 편해지는 거죠. 손실이 나더라도 덜 낼 수 있는 거고, 수익을 내더라도 더 많이 낼 수 있는, 그렇게 가기 위해서 신호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러저런 신호를 읽고 나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데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저는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도지캔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얘기가 좀 하게 됐는데,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자, 이게 이제 간만에 우리가 또 차트를 봤죠? 예, 유쾌하죠? 유쾌입니다. 어딘가의 정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자, 이거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보시면 전저점을 만들었죠? 전저점 만들고 어딘가에 정고점 돌파했어요. 소파동으로 한 번 돌파하고 두 번 돌파하면 세 번째는 내려오는 게 지극히 정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돌파하고도 모질라서 한 번, 두 번, 세 번째면 여기서 내려야 되죠? 여기서 내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한 번 더 갱신을 하고 내리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제 제로섬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한 번하고 두 번 정도, 세 번째 돌파하는데 내리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데, 만약에 다시 한번 돌파하게 되면 강하게 내려야 된다 라고 표현했었죠. 이제 그런 경우죠. 장대 음봉으로 내리는 것도 모질라서 조정적으로 다시 한번 내리고 있고, 다시 한번 또 내려서 결국엔 이 전저점을 돌파하는, 이런 상황까지 연출이 된 거죠. 원래는 충분히 조정을 줬다라고 하면 여기 이 장대 음봉 조정만 줬어도 사실은 대파동으로서 문제가 안 돼요. 요 정도까지 내렸으면. 그쵸? 여기 전저점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무려 더 내리고 있죠. 그것도 무려 더 내려서 이제 완전하게 이 전저점까지 돌파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차트네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온 것도 지극히 정상이고 이상하지 않아요. 자,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만약에 도지 캔들 찾아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죠. 지금 여기 조만한 거, 여기도 충분히 도지 캔들이 되고요. 이게 또한 마찬가지죠. 얘는 분명히 이 장대 음봉 캔들은 하락 캔들인데다가
도지 캔들을 위해서 매도를 치긴 사실상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조합은 분명히 됐지만 조정을 준다는 개념이었지. 여기 이 당시에는 여기까지 내려올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쵸? 여기 모르지만 여기서 매도를 치겠다. 아직 힘들죠. 여기도 도지 캔들이 좀 보이고 여기도 도지 캔들이 보이는데 해석의 대상이 될 만한 도지 캔들들은 아니에요. 그걸 쭉 내려오고 있다. 여기도 도지 캔들 있죠. 아무런 해석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 아무 데서나 해석을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아직은 좀 힘들죠. 큰 흐름을 읽지 못하면 아주 힘들어요. 아무튼 뭐 여기서 보이는 도지 캔들들은 뭐 특별한 도지 캔들은 아니고. 자, 그러면 아무튼 하락 조정만 줘도 여기까지 조정만 줘도 충분히 이쁜 조정인데 그것도 모질라서 돌파를 하고 내려와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이제 햇별령 같은 게 나왔어요. 그쵸? 그럼 얘는 도지 캔들을 볼 수 있느냐? 약간은 애매하죠. 도지 캔들을 보기 힘들고 얘는 오히려 음봉 팽이에 가까운 건데 얘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형태적으로만 따지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음봉 팽이나 제가 아마 샛별령 또는 저녁별령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저녁별이 아니 샛별령이니까 음봉 나오고 음봉 제가 여기도 뭐라고 했냐면 음봉 팽이나 그쵸? 양봉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아무튼 다 좋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캔들이 음봉팽이나 양봉팽이나 도지나 가장 뭐 어떤 게 나와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영상이 있어요. 또 제가 이제 어디서 얘기했는지 몰라서 몇 번째 영상을 찾아보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 못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막 여기저기 제가 이제 알게 모르게 그냥 저는 툭 던지고 지나가는 영상들이 좀 있는데 잘 보시면 다 꿀팁들이 나옵니다. 자, 아무튼 이 두 번째 캔들은 음봉이 가장 좋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완벽한 도지도 괜찮아요. 근데 양봉도 괜찮습니다 라고 표현한 게 있어요. 그러면 힘이 어떤 게 가장 좋냐라고 했을 때는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이란 말이죠. 무슨 얘기예요? 샛별령을 만들고 상승을 하기 위해서 힘이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양봉이 나오기 직전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락 캔들이 나오고 뭐 이게 음봉이도 도지죠. 뭐 큰 차이는 없는데 나왔을 때는 그 다음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 다음은 왜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려면 음봉이 나와야 될 자리란 말이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양봉으로 나왔다 조정을 주더라도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샛별령 특징은 어떠냐? 급하게 올라가면 또 안 돼요. 얘는 특징 자체가 급하게 올라가면 좋지 못해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샛별령은 어떻게 올라가야 된다? 파동을 좀 만들고 올라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샛별령까지 괜찮았어요. 샛별령 괜찮고 여전히 파동을 만들고 올리고 있죠. 좋은데 여기까지도 괜찮았어. 이 정도 양봉, 힘 있는 상승 캔들이죠. 그것도 못 들어서 그 다음에 좀 몸통을 좀 잡긴 하지만 상승 캔들이죠. 근데 갑자기 급등합니다. 이제 이러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문제 발생을 안 하려면 그 이전에 그 다음에 거의 이제 도지 캔들이 하나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엔 뭐냐면 힘 있는 상승 캔들 하나 나오고 도지 캔들이 나왔어요. 물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좀 더 있지만 아주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뭐 윗꼬리가 좀 더 있느냐 아랫꼬리가 좀 더 있느냐에 따라 얘기는 달라지긴 하는데 일단은 그냥 도지 캔들 퉁쳐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이 정도 사이즈에 이게 나왔으면 사실은 또 매수도 가능해요. 이런 위치를 할지라도.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흐름상 봤을 때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건 괜찮단 말이죠. 근데 상승, 힘 있는 상승 캔들 나니까 그 다음에 양봉 나오는 것도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래서 매수도 가능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샛별령의 어떤 이 특징상 이렇게까지 좋았고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면 올라가더라도 조정을 좀 더 주고 올리고 또 조정을 주고 파동을 만들고 올리고 이랬으면 이걸 돌파하고도 더 많이 갔었을 가능성이 있는 차트였죠. 분명히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오케이, 그럼 네가 급등을 했어도 그 다음 캔들이 도지야. 그러면은 이 도지란 캔들은 여기서부터 해석이 중요해지는 거죠. 이 도지란 캔들은
앞으로 상승을 할 거냐 하락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캔들이었어요. 근데도 이전의 흐름을 빗대어 봤을 때 급히 올라가는 건 이상하지만 그래도 이 장대 양봉하고 조합을 한다면 그 다음 캔들은 상승을 좀 이어가려면 양봉이 나왔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불려서 두 번째 캔들도 도지, 세 번째 캔들도 도지, 이렇게까지 방황할 거면 계속 도지가 나왔잖아요, 연달아. 이러면 그 다음 캔들은 양봉 나와야 돼. 이게 장대 양봉이 됐든 큰 양봉이 됐든. 근데 보시다시피 그 다음 캔들도 애매하죠. 힘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할 만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이후에 양봉이 또 나왔어요. 양봉이 또 나왔는데 얘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캔들 패턴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힘이 없는 양봉이 났단 말이죠. 힘이 없는 상승 캔들이 났단 말이죠. 그럼 그 다음 음봉이 나와야 돼요. 그게 정상의 음봉이 나와요. 이렇게 음봉이 나오는 게. 근데 이 고점이 가까운 아래꼬리 양봉은 별로 안 좋죠. 이게 계속 물론 모든 캔들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읽을 필요도 없고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 다음은 양봉 나오고 해서 일단 건들고 나서 다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던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케이. 그럼 뭔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 도지 캔들 아무런 해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캔들 나왔죠. 상승 캔들이죠. 힘이 좋잖아요. 이 캔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나쁘지 않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양봉 팽이로 볼 수도 있지만 도지 캔들 두 개 정도 나왔으면 또 결정 못 짓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또 양봉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또 여기서도 결정 못 짓죠. 또 결정 못 져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건 뭐냐면 여기서도 양봉에서 쭉쭉쭉 올리던가 아니면 늦더라도 여기서라도 올렸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두 개마저 이루지 못하고 나온 이 세 번째에 나온 양봉. 근데 윗꼬리가 별로 없어. 힘이 없죠. 그럼 도지까지 나왔어. 그 다음엔 정말 무조건 올려야 되는 마지막 상승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못 올렸죠? 못 올렸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무조건 양봉이 나왔을 때 마지막 상승 타이밍이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좀 이해가 되실까요? 원래 샛별령 특성상 천천히 가는 게 지극히 정상이고 이런 식으로 다시 올리고 이런 식으로 다시 올리고 이게 가장 이쁜 이상적인 흐름이었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온 장대 양봉.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결정 져라. 결정 못 졌어? 두 번째 못 졌어? 세 번째 너는 정말 마지막. 이거 아니죠. 세 번째 너는 정말 마지막. 결정 졌어야지. 못 지니까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못 지니까. 이거 이해되셨으면 좋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리고 예전에 일전에 얘기했던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제 이게 다 그런 거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항상 쭉 했어요. 지저분하게 올리지 못하고 있다가 훅 해서 이만큼 빠졌으면 그다음부터는 하락을 해야 된다 라는 개념이 여기서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가 있는 게 처음엔 내가 무게가 하나였는데 두 개, 세 개, 네 개 자꾸 늘어나다 보면 차트에 있는 게 쉬워지고 지극히 당연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갑자기 급등해? 이건 모른다 치더라도 이만큼 내렸어? 그럼 넌 일단 내려야지. 막 매도 가능해진다고요. 얼마 갈지 모르지만 조금만 먹고 나와야지. 이렇게 해도 가능해진다고요. 그러니까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무기들이 여러분들이 장착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야 흐름이 쉬워지는 거죠. 쉬워진다라는 건 내가 손실 나고 있음에도 괜찮아요. 왜? 그 다음 대응 시나리오가 나와지니까. 그러면 얘가 이렇게 끝까지 가서 이렇게 더 전체적 돌파하냐? 그건 모르죠. 이것만 갖고는 힘들어요. 이것만 갖고는. 왜? 이유 없이 하락하는 거거든요. 이유 없이 올라가서 올렸어야 되는데 못하니까 일단 하락을 하는 거지, 흐름상 앞으로 계속 하락을 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장대 음봉들은. 흐름이 보인다면 매도 쳐놓고 오예 더 내려가라 여기까지 내려가겠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걸 깼으니까 얘는 깨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뭐 일전에 이런 전고점을 돌파한다라는 건 저는 전고점까지 갈 가능성이 높죠.
또는 이 전저점을 건든다라는 건 이 전저점까지 갈 가능성이 높죠. 얘 개념이 아니에요. 얘는 흐름상 일단 잠시 많이 빠졌죠. 물론 많이 빠졌지만 매도 줬으면 짧은 시간에 이거 1시간 차트니까 순식간에 뭐 이만큼 정도 먹을 수 있긴 한데 얼마죠? 얘 한 칸에 지금 20핍, 20핍, 40, 60핍 뭐 거의 1시간 뭐 1시간 2시간 만에 한 60핍 먹었으면 일라당 거의 뭐 말 편하게 하면 60만원 정도 먹은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얘는 마구 흔들어야 될 거예요. 왜? 정상적으로 네가 내릴 타이밍 내린 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차트를 많이 보시다 보면 이제 감각도 많이 세련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짧게 이것만 먹고 나올 수도 있어요. 굉장히 잘한 거죠. 굉장히. 그래서 이번 차트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흐름이 내려갈지 올라갈지 몰라요. 한동안 매수세도 지들끼리 엄청 치고받고 싸울 거예요. 이런 자리 건들면 안 됩니다. 내려올 만한 자리에 충분히 내려온다라고 했으면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도 치고서 여기 이 전저까지 가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얘는 그럴 만한 이후의 흐름은 그럴 만한 흐름이 아니다라는 거. 자, 그다음 볼까요? 자, 얘는 보세요. 얘는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두 번째 돌파를 했죠. 그러면 어딘가에서는 내려야 되죠. 바로 못 내리죠. 그래서 제로섬 개념만 잘 알아도 일단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어떠냐면 중파등이죠. 중파등이죠. 근데 이 고점을 깨는 이건 중파등이 아니라 소파등이죠. 그러면 우리가 카운팅 했던 게 이런 거였잖아요. 이런 거. 소파등 한 번 깨고 두 번 깨고 세 번째 정도에서 내려야 된다라는 건데 중파등으로 돌파한 개념으로 봤을 때는 얘는 소파등이기 때문에 한 번 깨고 내려오는 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건들고 한 번 더 건들고 내려오는 거죠. 이게 지극히 정상이란 말이죠. 하락 조정을 얘만큼만 줘도 충분히 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얘를 건드니까 밑에 있는 전저점까지 건들게 되죠.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좀 더 중요한 저점이 되죠. 일단은 걷어요.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라고. 나중에 가면 사실 그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거 놓고도 이게 좀 더 중요한 전저점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카페에다가는 이게 좀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좀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죠. 아무튼 얘는 좀 어떠냐면 흐름상 어차피 중파동이랑 소파동 겹쳤으면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에서는 하락 조정을 깊게 해줘야 되는 게 지극히 정상이고 강하게 해줘야 된다까지 포함이 되는 상황인 거죠. 어쨌든 하락을 할 준비가 돼 있던 상황이었어요, 얘는.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에 장대 양봉 하나 보이고요. 연달아 장대 양봉 하나 또 보이죠. 물론 그걸 다 덮을 만한 장대 음봉이 보이긴 하는데 다시 올렸죠. 다시 올리면서 이거를 다 무마시킬 만한 음봉 하나, 음봉 둘, 음봉 셋 이렇게까지 떨어졌으면 이제는 굉장히 하락세가 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저점이 됐던 이 전저점이 됐던 돌파를 하게 되면 기억나시나요? 어떤 게 더 힘이 더 좋을까? 셀까라는 동영상 보시면 하나로 내리는 게 낫냐? 나눠서 내리는 게 힘이 더 좋냐? 라고 봤을 때 나눠서 내리는 게 더 힘이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저점을 돌파해서 순간적으로는 상승 조정 줬지만 다시 재하락할 수밖에 없는 차트죠. 이거는 여기 전저점 지금 안 보이는데 이 전저점이 이 차트 제 기억이 맞다면 저 밑에 여기 최저라서 했지만 이게 전저점이 아니라 더 밑에 전저점이 있어요. 아마 더 내려가는 게 지극히 정상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장대 한번씩을 올린 다음에 지저분하게 해서 이 모든 걸 다 통틀어서 내릴 정도였으면 일단은 단기간은 더 빠져야 돼요. 아까 전 차트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나눠서 내렸으면 또 전저점 돌파하고도 조정을 줘도 이제 재하락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무기가 또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들 중에 어떤 게 더 힘이 좀 더 좋을까
그 무기를 아셨으면, 하나를 배우셨으면 여기서 적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무마시킬 만큼 더 내렸다? 그러면 일단은 단구간이라도 하락을 해드리는 게 맞다. 이런 개념까지 나오는 거죠. 그것도 모자란 데다가 중파동으로 소파동으로 연결되는 걸 이렇게까지 깼다? 하락세가 강해진다는 것도 제로섬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상황이 다 아마 복합적으로 상황이 연결된 상황에서의 이러한 자그마함과 이제 변곡점이 될 가능성도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내리고 있다. 아, 여전히 하락세가 강하겠구나. 얘를 돌파하는 건 당연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러면 조정을 줘도 한동안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어느 순간에서는 대충 매도를 쳐도 다 올라오기만 올라봐라. 나는 매도만 치료한다. 어딘가에 저쪽 어딘가에 있는 전저점까지 얘는 충분히 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트가 쉬워진다고요. 제가 얘기했던 거 다 생각 잘 해보시면 차트가 쉬워질래 안 쉬워질 수가 없어요. 안 쉬워진다는 건 여러분들이 복귀를 안 하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제 도지 캔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영상이 좀 길어지긴 했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영상마다 꿀팁 아닌 꿀팁들 분명히 던져 드렸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주 반복해서 보시고 복귀를 해보시면 답은 나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답은 나옵니다. 그러므로 해서 차트가 있는 게 쉬워지고 신호를 봤을 때 타이밍을 봤을 때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겠다. 시나리오가 자동적으로 나와요. 만약에 이렇게 안 되면 힘의 논리, 균형상 제로섬이죠. 어떻게 갈 가능성이 높겠구나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매매가 당연히 쉽죠. 손실이 나도 쉽죠. 그 다음 시나리오를 끄집어낼 수 있으니까.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귀가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매매하시는 모든 분들이 잔고가 빵빵해지는 그날까지 이 영상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